석유화학 초토화,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LG화학입니다. SM이라고 해서 스틸앤 모노머입니다. 스틸앤 모노머는요,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제조에 꼭 필요한 필수 원료입니다. 그런데 SM 공장 가동 중단을 LG화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말입니다. 작년에 충남 대산 공장에 연 50만 톤 SM 공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말입니다. 전남 여수공장 연 15만 톤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SM이라는 스틸앤 모노머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아예 그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국산 저가 파상 공세를 못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중국에서 사서 국내에 파는 게 더 쌉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충격적인 요소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요, 저가로 파상 공세를 대한민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거든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생산을 해서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 말을 쓰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자극적인 저는 단어가 지금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 우리가 경계감을 엄청나게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SM 공장만 가동 중단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제조에 필요한 필수 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공장의 지분을 팔든가 공장을 팔든가 지금 석유화학업계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구조조정에서는요, 가동 중단도 있지만요, 중국 회사들이 인수도 있습니다. 인수도. 당장 말입니다. 롯데케미칼에 EO라는 게 있습니다. 에틸렌 옥시드 말입니다. 이거 생산 공장 쉽게 말하면 지분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청주 오창 공장에 있는 정보기술 필름 공장도 팔았습니다. 지금 LG화학은요, 여수의 NCC 2공장 나프타 분해 공장입니다. 이거 지분 매각하려고 합니다. 지분 매각을 하면 어디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중국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화학공장을 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지분을 매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가동 중단하고 뛰어서 공장을 팔고 이 정도면 석유화학의 초토화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화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중국이 돈을 벌으니까요, 이 석유화학 공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장을 마구마구 지내는 겁니다. 공산당 정부가 뒤에서 밀고 돈 조금만 있으면 지방정부의 어떤 대출을 받거나 펀드의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에틸렌 공장만 하더라도요. 지금 중국은 2024년까지 6년 새에 112.2%가 늘어났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2,565만 톤을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망치가 5,440만 톤이에요. 예, 내년에는 5,597만 톤이고요. 그러면 에틸렌을 중국에서 사용해서 이게 남아 돌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 돌면 뿌리는 겁니다. 어디다 뿌리느냐? 전 세계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가로 전 세계 시장에 뿌리면 나머지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말입니다. 중국하고 또 손을 많이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화학 공장을 직접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화학재까지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 2,565만 톤인데 2022년에는 4,580만 톤이잖아요. 거의 말입니다. 2천만 톤이 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말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해서 만든 산물을 자국에도 쓰고 세계에도 수출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 2018년, 2020년 이 사이가 암흑기거든요. 경제 암흑기. 완전히 박살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갔는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적폐 세력, 적폐몰이 아니라고 바빴죠. 그러니 참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공장을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으니까 이게 작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018년에 88%였던 에틸렌 작업률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 95%까지 올라갔다가요. 2022년에 94%까지 떨어지는가 싶더니 2023년에는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96%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초토화되는 것은요. 이게 석유화학을 가장 강하게 키웠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석유화학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하면 초토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입니다.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그보다 더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 고부가 합성수지 ABS를 개발한다든가 혹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PC라는 것을 생산한다든가 쉽게 말하는 스페셜티를 생산해서 중국을 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모르쇠 일관이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데도 저는 모르쇠 일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4대 외교가 저는 강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NCC라는 나프타 분해 설비 생산량을 보면요. 생산량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2023년 현재 전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280만 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74% 947만 4천 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러분 설비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7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프타 분해 설비 NCC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60% 이하면 공장 문 닫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70%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74%입니다. 그러면 나프타 분해 설비 공장이 문을 닫는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대한민국
화학 산업 자체가 초토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제목을 다룬 겁니다. 진짜 이런 것을 보면 와 큰일 났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어와요. 예, 위안화 찍어서 계속 발행하면서요. 기업들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부채 폭발이 오든 말든 G2니까 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제조에다가. 그러니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에 보면 진짜 노력해서 전 세계는요. 한 개도 고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진짜 천지인데 대한민국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중공업, 조선, 석유화학, IT 뭐 제대로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들이 몽땅 말입니다. 중국으로 어떤 식이든 흘러가서 오늘날의 중국이 돼버렸고요. 그 중국은요. 오히려 이제는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됐다는 뜻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각성을 해야 돼요. 진짜 많이 각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국민 모두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못하고 말입니다. 권력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40대 50대 50대부터는요. 제가 봐서는 그 영향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20대 30대 40대 저는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중국에게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저는 중국에게 완전히 먹혀버리는 경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지금 목이 터져라 중국에 대한 견제 또 중국에 대한 방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한국의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도 걱정하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못 파니까 마구마구 싸게 밀어내거든요. 그것이 지금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어느 나라든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의 어떤 발빠른 대응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